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힘들고 욱하고 이게 너무 신선하다.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정말 제 인생을 바꾼 레전드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언제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소개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인간관계나 자기 조절, 삶의 좀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편안함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권은 조금 오래된 책이고 한 권은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핫했던 책 2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프레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2007년에 이 책이 나와서 꽤 오래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2007년쯤이면 사람의 심리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뇌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라서 이 책이 되게 센세이셔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심리학에 관심을 좀 갖게 됐거든요. 삶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한테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준 책이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처음에 찾아보게 된 이유가 고객들도 많이 만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 좋은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안 가서 힘들고 욱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회피하고 이런 시기가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책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제목이 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프레임이라는 게 내가 세상을 보는 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레임이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어떤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때 일어나는 지각과 생각이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물체만 해도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처음 읽고 이해를 좀 잘 못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상황이나 대상이 엄청 객관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보시면 2개의 원이 있잖아요. 원이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을 줬었거든요. 이 두 원이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냐, 어떤 맥락에 있냐에 따라서 되게 대단한 큰 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쭈그러져 있는 작은 원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안 믿어가지고 지워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지각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단계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 있어서부터 일단 왜곡이 일어나서 지각이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게 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게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막 난리 난 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빌미를 제거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변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실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그 실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2가지 옵션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기차길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트롤리에 있어요. 근데 이 트롤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 왼쪽을 결정할 수만 있고 멈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트롤리가 고장난지 모르는 인부 5명이 왼쪽에서 막 기찻길을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한 명이 기찻길을 막 고치고 있어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기찻길이 이번엔 한 줄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트롤리에 타 있진 않고 기찻길이 지나가는 다리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기찻길에서는 똑같이 인부 5명이 기찻길을 고치고 있고 트롤리가 고장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는 다리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을 밀게 되면 트롤리가 이 사람을 치게 되면서 그 반동으로 멈추게 되고 그 5명은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밀지 않으면 5명의 인부는 죽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밀
것인가? 아니면 5명이 죽게 놔둘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게 놔둘 것인가 5명이 죽게 놔둘 것인가의 차이잖아요. 근데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신선하다. 그리고 앞뒤의 맥락이나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서 내가 결론적으로만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5사람을 구한 용기 있는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어떤 결과에 있어서 딱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주 단편적인 시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나온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실험이지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실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짠!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때는 11, 12, 13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볼 때는 A, B, C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B다. 어떤 사람은 이게 10이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의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되게 무서웠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 친구는 그 선생님을 보고 표현은 거칠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친해져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무슨 정신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칠었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잘해주었던 사람들이 많은 맥락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A와 C가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B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무서웠던 사람은 계속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만 봐서 그냥 이 사람은 무섭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선생님이 걔랑 되게 돈독한 사이가 또 됐어요. 훌쩍거리고 그러지만은 또 다정하고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설명이 되는 게 나오는 게, 이거는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자기 충족적 예언?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선생님은 따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에게 애정에 담긴 그런 말투나 표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 선생님도 이 친구한테 따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지각이나 맥락에 관련돼서 충격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요즘에 저에게 와닿는 건데,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에는 2가지의 판단 기준을 세운대요. 하나는 의미 중심의 기준이고 하나는 행동 중심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 중심이라는 게, 결혼을 결정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 온전한 내 편을 만들고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온전한 편이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결정을 한대요. 근데 막상 그게 눈앞에 다가오면 행동에 더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귀찮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주저하고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그 행동을 맞닥뜨리면 그 행동에 관해서만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 행동을 눈앞에 두고서는 의미를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깨지는 커플들이 요거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의미인데 그 의미를 위해 해야 되는 행동에 있어서는 박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한다고 해서, 저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해도 그 의미를 자꾸 되뇌이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또 하게 돼가지고,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성경처럼 읽었습니다. 그때 내가 와닿는 게 있고 지금의 내가 와닿는 게 있다 해서, 이 책은 사두시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읽게 되면 뭔가 그때그때마다 와닿는 게 달라서 뽕을 뽑을 수 있는 와닿는 그런 것들이 많을 책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